민주주의 도착 전에 극우 먼저 터잡았다는 이야기를 내가 구독하고 있는 시사인에 썼었어요. 그 프랑크푸르트 통신원인가? 프랑크푸르트 통신원이 이 얘기를 지금 독일이 어떤 정치적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상세하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통일 이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옛 동독 지역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허약하다. 민주주의가 허약해졌다는 거예요. 극우 정당의 강세, 아까 얘기했던 극우당, 그러니까 AfD, 독일을 위한 대한당, 독일 대한당이 강력해졌고 기존 자유주의 정당의 약세, 민주당이나 그러니까 삼인당이나 기민당이 거기서는 힘을 못 써요. 그러네. 기존 자유주의 정당의 약세는 신연방과 구연방을 구분하는 특징이 되었다. 신연방이라는 게 6개 주, 동독, 옛날에 동독 그 지역에 있던 6개 주를 신연방이라고 그러고, 구연방은 서독에 있던 10개 주, 여기를 신연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동독 지역에는 극우 정당이 강세를 부리고, 그 다음에 이 소독 지역에는 이제 옛날 그 정당 체제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동독 지역에서는 자유주의 정당이, 그러니까 기존 정당들이 동독 지역에서는 맥을 못 추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이것이 이제 시사인 최근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나도 동독의 정치 지형의 변화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캐보지는 못했는데 그 시사인에서 이게 기사로 기록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지난 9월 독일의 신연방 지역, 그러니까 동독 지역에 위치한 5개 주 가운데서 3곳에서 주의회 선거가 치러졌다. 독일의 통일은 우리가 소독이라 부른 독일 연방공화국의 동독이라고 부른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영토가 편입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흡수 통일이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옛 통일 이후 옛 동독 지역은 새롭게 독일 연방국에 편입된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신연방이라 불리며, 옛 소독 지역은 구연방이라 일컬어진다. 이번 선거는 통일 이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신연방 지역에 독일 연방공화국의 민주주의가 자리 잡지 못했음을 확인해 주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극우 정당의 강세와 기존 자유주의 정당의 약세는 신연방 지역을 구연방과 확연히 구분하는 특징이 되었다. 9월 1일 튜링겐주와 삭센주, 이거 다 동독 지역에 있는 주들입니다. 튜링겐주와 삭센주에서 9월 22일은 브란덴부르크 주에서 이 베를린을 싸고 있는 주가 브란덴부르크 주입니다. 이게 다 동독에 있는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 결과는 예상한 것처럼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한당, 독일 대한당의 강세와 신생 정당인 자라 와겐크네히트 동맹으로 약진으로 일어났다. 자라 독일 이 극우 정당, 독일 대한당, AfD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라 와겐크네히트 동맹은 뷸트니스 자라 와겐크네히트라고, 아주 길게 이름을, 독일 사람들도 이 복잡해요. 그 외국인들은 더 이상 이거 뭐라고 발음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헷갈리죠. 하여튼 신생 정당이야. 그 금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금년 초에 만들어졌고, 결성은 이제 2023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정식으로 시작한 거는 이제 금년 초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신생 정당이죠. 그래서 이 당은 좌파당에서 분리해 나온 자라 와겐크네히트 동맹은 좌파당, 아까 좌파당을 끌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좌파 포퓰리즘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 정책은 좌파이지만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 이민자 수를 제한하고 불법 이민자에 대한 국경 통제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자라 와겐크네히트라는 여자 정치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일 대한당은 튜링겐주에서 직전 선거보다 9%포인트 높은 32.8%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어요. 튜링겐주에서.
그 32%니까 과반이 넘지 않아서 단독 정부를 설립하지 못하고 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독일 대한당은 극우당이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정치인이 극우당하고 연정을 하려고 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극우당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투명인간 취급을 해. 그 대화도 안 해. 돌아보지도 않아. 아무리 얘네들이 그래서 과반을 차지하면 그땐 이제 좀 문제가 되죠. 그런데 아직 과반을 차지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 정부에서도 연방에서도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극우당이 뭔가를 독일 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죠. 독일 연방공화국 역사상 극우 정당이 주의회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최초의 사건이 되었다. 작센주에서 기민당에 근소하게 뒤지며 2위에 올랐고 독일 대한당은 브란덴부르크에서도 29.2%로 2위에 올랐어요. 2위를 했단 말이에요. 2위를. 그러니까 엄청난 거지. 1위는 30.9%를 득표한 3인당이었어요. 브란덴부르크에서. 그다음에 자르바겐크네히트 동맹은 튜링엔, 작센, 브란덴부르크에서 각각 15%, 11%, 13% 득표를 기록하며 모두 3위에 올랐어요. 이게 다 지금 그 동독 지역에 있던 주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독일 대한당은 튜링엔 주에서 직전 선거보다 9% 높은 이게 왜 또 나왔네. 반면에 좌파당은 자라바겐크네히트 동맹의 많은 표를 뺏기면서 가장 큰 지지율 하락을 봤어요. 그러니까 좌파당이 망한 거예요. 딜링케. 이 좌파당이 이 자라바겐크네히트 동맹에서 많은 표를 뺏긴 거죠. 그래서 큰 지지율 하락을 이뤘겠고 동독의 사회주의 통일당 SED가 있는데 이를 일부 계승한 좌파당은 옛 동독 지역에서 강세를 보여왔지만 이번에 자라바겐크네히트 동맹으로부터 표를 많이 빼앗겼어요. 지난 선거에서는 튜링엔 주에서 1당이 되어 지금까지 주 정부를 이끌어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좌파당은 딜링케는 17.9%포인트 지지율 하락을 하며 튜링엔 주에서 아주 참패를 한 거야. 4위로 떨어졌어. 작센주에서는 5.9%포인트 지지율이 하락해서 3위에서 6위로 추락했고 좌파당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브란덴부르크에서는 7.7% 하락해서 의회 진출에 실패했어요. 녹색당도 참패했습니다. 아주 큰 실패를 겪었고 튜링엔 주와 브란덴부르크 주에서는 의회 진출에 실패했어요. 아예 녹색당도 참패한 거죠. 작센주에서만 5.1%의 지지율로 겨우 의석을 확보했어요. 5.5%가 그 허들이거든요. 5%를 넘어가야만 의회로 나갈 수 있어요. 5% 미만으로 하면 의회 배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잖아요, 그게. 근데 우리도 이게 5%로 올려야 됩니다. 이런 조물애기 정당이 나타나서 회방 놓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3%고 얘네들은 5%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 허들이 없었어요. 이 허들이 그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허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당이 뭐 수십 개가 의회에 진출해 있는 거예요. 1명, 2명, 3명 막 이렇게 진출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5%라고 이제 2차 대전 후에 새로운 법에 의해서 5% 룰을 만드는 거죠. 자, 이게 녹색당도 큰 실패를 했고 좌파당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 독일 대한당은 3개 주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독일 대한당이 그렇게 이번에 약진을 한 거죠. 이게 우파당이 아니라 극우 정당이에요. 근데 약진을 했단 말이야. 동독 지역에서. 비록 다른 당이 독일 대한당과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참여할 가능성은 작지만 독일 대한당이 의회에서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주 헌법 개정 등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주요 사안은 헌법 개정의 3분의 2를 차지해야 되거든요. 각 주에도 헌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 헌법을 개정할 때 독일 대한당의 동의가 없이 진행하기는 어려웠어요. 왜?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거든. 반면에 이번에 새로 의회에 진출한 자라바겐크네히트 동맹은 포퓰리즘 정당으로 평가받지만 기민당과 3인당 같은 기존 정당의 중요한 협상 파트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이 독일 대한당과 극우 정당보다는 아직은 지지율이 낮지만
얘네들은 그래도 말이 통하는 애들이거든. 자라 바겐크네히트와 같은 사람은 상당히 이 지적 레벨이 높아요. 동독 출신인데도.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거야. 독일 대한당 같은 극우당은 말이 잘 안 통하는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아예 없는 유령인간 취급을 하죠. 투명인간이라구나. 투명인간 취급을 해요. 내가 말을 섞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정치인들이. 반면에 이번 새로 의회에 진출한 자라 바겐크네히트 동맹은 포퓰리즘 정당으로 평가받지만 기민당과 사민당 같은 기존 정당의 중요한 협상 파트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대한당을 배제하고 의회에서 다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라 바겐크네히트 동맹은 외교 정책에서 친러시아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문제다. 지금 독일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러시아 가스 다 들어오도록 다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 동독 출신이니까 러시아를 말을 잘 하기도 하지만 그게 실리가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느냐.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연방 지역에서 극우의 경각심이 낮은 이유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경각심이 낮을까? 극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일종의 나치의 후예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치처럼 뭐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다가는 완전히 헌법보호청이라는 데에서 이게 조사를 하고 나중에 수사로 넘겨서 기소되면 그냥 정당 자체가 해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우 정당의 독일 대한당의 지도부는 항상 말 조심하고 걸릴 게 없도록 조심 하면서 지금 정치판을 지금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이 동독 지역에서 극우에 대한 경각심이 낮으냐? 그것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요 한 가지만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선거 전후로 언론을 통해 통일 이후 신연방 지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자리 잡을 기회가 없었다는 통일 과정 자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동독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우리한테 좋은 걸 해주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경각심이 없었던 거지. 그 사이트 그 신문지 있죠. 신문 사이트는 브란덴부르크 주 선거 직후 기사에서 1989년 그때 통독하기 바로 직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잖아요. 그 1989년 거리에서 자유를 외치며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옛 동독 시민의 정신이 어디로 갔는지를 물었다. 기사는 1991년 옛 동독 사회가 민족적 정체성이나 인종주의에 정치적으로 경도될 가능성을 경고한 정치사회학자 클라우스 오페의 주장을 소개했다. 오페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민족적 정체성이나 인종주의에 정치적으로 경도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래서 오페는 급진적 시장 경제 개방을 통해 옛 동독 사회를 강제로 소독 사회와 동일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는 그러니까 동독을 말하는 겁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말은 동독을 말하는 거예요. 동독에는 역동적 시민 사회와 공적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옛 동독의 시민들은 새로운 정치적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 배울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때 당시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라 바겐크네히트가 말하자면 태풍의 눈처럼 이 정치판에 굉장한 회오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생긴 지 1년도 안 됐죠. 자라 바겐크네히트가 어떤 사람인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69년에 이란인 아버지와 독일인 어머니에게서 출생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동서독이 갈라져 있을 때인데
베를린에 그 이란인 아버지가 그 유학을 왔어요. 베를린에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그 동독 서독을 무슨 이유가 있으면은 충분히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독일인 동독에 살던 독일인 어머니를 만난 거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독에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란인 아버지가 이란으로 잠시 갔어요. 이란으로 갔는데 거기서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 어머니는 동독 사회에 잘 적응해서 미술상에서 미술 감정하고 미술품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 그런 미술관인가 뭐 그런 데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동독에서 굶어 죽는 일은 없거든. 그게 이제 공산주의 국가 체제로 있었기 때문에 다 이제 배급하잖아요. 그런 것 충분히 수입도 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1990년 이제 통일이 되고 원래 예나에서 살았어요. 그 자라가. 그런데 예나에서 대학을 다니고 거기서 베를린으로 훔볼트 대학이죠. 베를린 훔볼트 대학으로 옮겨서 철학하고 독일 문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대학에서 내가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그 베를린 대학에 와서는 주로 헤겔 철학을 탐독했다 해요. 그 헤겔 철학을 공부하다가 이제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논문 내가 여기서 쓰는 것을 받아줄 리가 없다. 뭐 이러면서 아마 그 대학을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느냐? 네덜란드 그로닝겐 대학으로 가서 거기서 대학을 졸업합니다. 거기서 석사학위를 받죠.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대학을 졸업한다는 게 우리로 말하면 석사학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독일 대학은 이 기간이 길어요. 보통 한 독일 대학을 졸업하면 6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석사학위에 해당하는 그 학위를 받아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석사학위가 있으면 바로 독일에 가서 박사과정을 갈 수 있는데 나는 여기서 학사 학위밖에 없잖아요. 그 대학원에 갔다가 거기서 똑같은 걸 가르친 거야. 학부 과정에서 가르치는 거 똑같은 걸 대학원에서 또 가르쳐서 그만두고 내가 한국은행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석사학위가 없으니까 독일에 가서 대학을 다시 졸업했어요. 그래서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과정에 이제 들어가서 논문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얘도 이제 중도에서 예나 대학과 베를린 대학을 다니면서 여기서 졸업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그 서방의 대학에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가서 거기서 철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2012년에 독일 켐니츠 공과대학에서, 이건 동독에 있는, 켐니츠가 동독에 있는 도시입니다. 켐니츠 공과대학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석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펴냈어요. 굉장히 우수한 논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에서 켐니츠 공과대학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논문도 굉장히 좋은 이 논문으로 평가받고 그것도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 97년에 그 랄프 토마스 니마이어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별거를 시작하죠. 그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 10년 전에 오스칼 라폰텐과 결혼합니다. 오스칼 라폰텐은 40년대생이거든요. 40년. 그러니까 20몇 살의 차이가 있는데 오스칼 라폰텐과 결혼합니다. 오스칼 라폰텐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좌파당을 만든 사람이에요. 좌파당. 딜링크. 좌파당을 만든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만들었느냐? 그 게하르트 슈레이더라는 그 연방 총리가 있었잖아요. 그 3인당에. 그 오스칼 라폰텐도 3인당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둘이 연방 총리가 돼서 그 슈레이더가 연방 총리가 돼서 정책을 씁니다. 말하자면
그때는 독일이 완전히 유럽의 병자가 됐을 때인데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술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이제 보조금 주는 거라든지 그 복지 제도를 다 손봅니다. 손을 보고 그다음에 그 하르츠피어라는 노동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시간 노동도 다 허용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임금을 계산하며 하는 것들을 전부 개혁을 해서 독일 경제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할 때 이제 그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 뭡니까 슈레더가 선거에서 지죠. 그리고 앙겔라 메르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앙겔라 메르켈은 슈레더가 개혁한 것을 그 과실을 다 따먹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때 슈레더와 라폰테인 사이에 대격돌이 있었어요. 그 대격돌하는 과정을 심장은 왼쪽에서 뛴다는 책으로 오스칼 라폰테인이 썼습니다. 그거를 진중권이 번역해가지고 저한테도 있는데 그 진중권이 그때는 이제 그 좌파의 진보 쪽의 그 논객으로서 활동할 때죠. 그러니까 이 오스칼 라폰테인은 그래서 그 게하르트 슈레더와 헤어집니다. 헤어져 가지고 디 링케라는 좌파 정당을 만든 사람이에요. 지금은 뭐 40년대생이니까 지금은 은퇴해서 자르브리켄 대학을 나왔나? 그 자르란트에서 결혼을 합니다. 여하튼 제주도 좋아요. 그리고 작년에 뷸트니스 자라 바겐크네히트라는 이것을 만듭니다. 이때 결성하기 시작해서 정식으로 시작한 것은 금년 초입니다. 자기 이름을 건 정당이 나온 거죠. 자기 이름을 건 정당입니다. 자라 바겐크네히트. 이 자라 바겐크네히트가 전국적으로 어디 돼 있냐면 5개의 연방주에서 야당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년도 안 된 정당에. 여기 보니까 그 삭센주, 튜링겐주, 그다음에 베를린주, 그다음에 그 함부르크주, 그다음에 여기 라인란드 팔츠라는 이 그 소독에 속해 있는 라인란드 팔츠에서도 야당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기도 하고 질문이기도 하고 이게 포퓰리즘 정당이라고 독일 사람들이 말하고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라 바겐크네히트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